안녕하세요. 시골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합니다. 정말 정겹죠.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논둑에서 이때쯤 되면 참새 있잖아요. 참새들이 떼로 모여와서 이 벼 나다들 막 따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가서 새 쫓고 오라고 그러면 저 논둑에 앉아서 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면서 새 쫓았던 그런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참 정다운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게 하는 시골 풍경입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벼가 노랗게 알알이 연글었어요. 이 핵곡식, 핵과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이 바로 추석이잖아요. 이 한가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곡식과 과일이 아주 풍성한 계절이죠. 그래서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멋진 가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휴가가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어디론가 떠나고 계시지 않나요? 집으로 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고향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추석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의외로 공항에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추석날 해외여행 가시는 그 신풍주가 생겼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엄마 우리도 이제는 명절 그만 지내고 간단하게 산소 가서 지내는 거 어때요? 하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조상 없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고,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위대하신 것 같아요. 조상님 섬기기 그런 거 엄청 잘하시죠. 제사 지내기.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그것을 묵묵히 다 해내셨어요. 평생을. 참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더 그 편안한 것 그리고 합리적인 걸 원하죠. 그나마 저희 세대는 중간에 낀 세대잖아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점점 꾀가 나요. 그런 거 제사 차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간소화시키자 이런 마음이 들고, 저희 아래 세대 저희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차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겠죠.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석의 의미, 명절의 의미는 뭘까요? 새 핵곡식과 핵과일로 우리 차례상 차려서 조상의 감사한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그런 날 모여서 화목하게 서로 얼굴도 보고 정을 나누라는 날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그 명절을 지내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점점 큰 집에 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시댁도 불과 1, 2년 전부터 그 명절 지내기를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각자 지내고 있거든요. 각자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각자 보내니까 형님네 집에 갈 일이 가족이 모일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 명절로 인해서 명절 그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절 때가 다가오면 열흘 한 달 전부터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벌써 그렇게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현상이죠. 싫다, 힘들다 이렇게 몸에서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라면
그렇게 힘들게 굳이 명절을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텐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큰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가족이고 형제지만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죠. 명절을 저도 지내보면 그래요. 그게 하루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며칠 동안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머릿속에 항상 어떤 것을 장만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항상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당일날 음식 장만하는 거는 정말 그거보다 그 전에 준비 과정이 시장 보기 그리고 뭐 집안 살림 같은 것도 가족들이 오니까 정리되어야 되니까 청소부터 이부자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직접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심정을 알 수 없잖아요. 첫 며느리의 마음을 밑에 동서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명절을 형님하고 나누어서 몇 번 지내봤는데 형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절을 큰 집에서 지내지 않지만 그때 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형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님 힘드시면 그렇게 형님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산소에 가서 우리 간편하게 지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처럼 각자 나누어서 음식해서 와서 같이 즐겁게 그날은 행복하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정을 나누면 좋을 텐데 오롯이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힘든 고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시골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명절 전에 마음을 이렇게 여유롭고 느긋하고 차분하게 나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실이 드러난다. 현실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슨 일 전에 한번 이렇게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추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쯤 새겨주는 것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변 사람들께 좋은 에너지 나누고 긍정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어보는 것 여러분 그 마음 자세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펼쳐질 테니까요. 시골 가는 길에 그렇게 마음 한번 먹어봐요. 결국은 남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누구 상대에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가족이 만나면 또 의외로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나온 시절에 서로 감정이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협력해서 서로 선을 이루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형제, 자매, 부모만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또 의외로 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왕래 안 하는 사람들 정말로 놀랍게도 그거는
결국은 자기 마음 안에 앙금을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명절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골길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